네, 반갑습니다. 이두찬의 머니가 머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 뇌에서 생각을 하는지, 어떤 소비 패턴을 통해서 상품을 구매하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필요한 물건이 떠오르면은 그 물건을 인식하고 사야 돼, 사고 싶다, 갖고 싶다, 이런 과정을 우리는 문제인식 단계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인식 단계에서는 소비자의 필요나 욕구가 발생하는 단계를 문제인식이라 하고요. 제가 자동차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승용차를 타다가 아이가 점점 커지면은 SUV나 카니발 같은 큰 자동차로 바꾸고 싶은 남자들의 욕구가 점점 스물스물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내한테 이야기하겠죠. 우리 짐도 늘어나고 카시트도 크고 이러니까 승용차가 안 돼. 차를 바꿔야겠어. 이렇게 막 작업을 하죠. 그러면 와이프가 그거에 공감하면 같이 문제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괜찮아, 그냥 더 타자, 돈도 아끼고 이러면은 이 문제인식 단계에서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공감을 하고 그렇지, 차 한번 바꾸게, 그러면 자기야 차 좀 알아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인식이 성립이 되고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는 정보 탐색이란 걸 해요. 차를 허락을 받았고 차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됩니다. 이 정보를 찾는 것도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는데요. 유튜브를 보면서 구매 후기나 사용 방식 이런 거를 막 찾아볼 수도 있고요. 카페에 들어가서 활동을 막 하면서 정보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정보 탐색 과정에서 가장 쉬운 매체는 바로 인터넷 채널. 그리고 인터넷 채널로 어느 정도 정보가 얻어지고 나면은 주변에 그 상품을 구매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보다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그 친구에게 전화해서 내가 이번에 대형 SUV를 사고 싶은데 그게 괜찮을까? 너 사봤다면서 느낌이 어때?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구전을 통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인 행동으로 매장을 방문해서 실제 시승도 해보고 만져보고 살펴보는 이런 정보 탐색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정보 탐색 과정이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정보 탐색을 짧게 하면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게 되겠죠. 그래서 정보 탐색 과정은 좀 길게 가는 게 좋다. 그리고 이 정보 탐색 과정이 좀 길어지다 보면은 처음 계획이랑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상품을 안 사게 되기도 하고요. 아예 다른 상품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3단계는 이렇게 모은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하는 거를 대안평가라고 하고요. 이 대안평가 과정에서는 중요한 속성들을 몇 개를 체크를 해요. 가격이 어떠한지, 트렌드에 맞는지, 품질이 좋은지, AS는 잘해주는지, 브랜드 파워는 어떠한지, 타고 다니는 느낌이 어떠한지, 컬러는 어떠한지, 굉장히 많습니다. 선택 속성은 굉장히 무수하게 많은 영역으로 잘라서 넣을 수 있고요. 이 선택 속성을 바탕으로 대안 평가를 해요. 가격이 적당한데 디자인이 좀 별로야. 여기는 디자인이 너무 예쁜데 회사 브랜드 파워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여기는 가격도 좋고 디자인도 좋은데 AS가 안 좋대.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 중에 적절한 점을 찾아서 가장 좋다라고 판단하는 거를 놓고 구매를 할까 말까 이 과정에 넘어가는 거죠. 대안평가 과정까지 거치고 나면은 4단계 구매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구매 방식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요. 자동차를 산다고 했을 때 리스를 할 건지, 장기 렌탈을 할 건지, 구매를 할 건지, 할부를 할 건지, 다양한 방식의 구매 포트폴리오를 보고 가장 나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구매하는 수단을 파악한 다음에 실제 구매로 이어지고요. 구매를 하고 나면은 마지막 5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5번째 단계는 구매 후 행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매 후 행동은 내가 진짜 만족해, 잘 샀어 하면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주변에 이 차 너무 좋아, 너무 만족해 하면서 긍정의 구전을 할 거고요. 만약에 불만족했다, 생각보다 내가 대안평가했던 것보다 결과가 달라졌다, 이러면 부정적인 구전 활동을 하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큰 결함이 발견됐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사회적인 행동을 합니다. 어디 신문고에 글을 올려서 민원을 넣는다든지, 방송이나 언론사에다가 피해 구제를 원하는 기사를 쓴다든지, 아니면 직접 소송을 하든지. 이쪽으로 가면 솔직히 안 좋습니다. 충분히 정보와 대안평가를 잘하면 이 정도까지 가진 않겠죠. 충동적으로 샀다든지 뭔가 순간적으로 쉬어가지고 사면은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사는 과정은 5단계로 이루어지고요. 첫 번째 문제인식, 두 번째 정보 탐색, 그리고 대안평가, 구매, 마지막 끝으로 구매 후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5가지 단계를 늘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고민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소비자로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물건과 상품을 우리는 늘 구매하고 사용하고 리뷰를 남겨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거를 머릿속에 함축적으로 압축시킨 거를 휴리스틱이라고 부릅니다. 이전에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걸 휴리스틱이라 하고요. 휴리스틱이 어느 정도 지속되면은 습관적 구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 라면을 사야 된다, 두부를 사야 된다, 콩나물을 사야 된다 할 때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샀던 경험이 나에게 만족을 줬던 제품을 가서 습관적으로 구매하게 될 거예요. 이런 휴리스틱은 습관적인 구매 제품에서 학습에 의해서 빠르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아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물건이고 구매 패턴이나 구매 방식이 학습하지 못한 1년에 한 번씩 사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씩 사는 제품이기 때문에 휴리스틱이 형성되지 못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런 거를 또 다르게 말하면 고관여 제품이라고 해요. 상품을 살 때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고관여 제품의 특징은 첫 번째, 비싸다. 내구재라서 한 번 구매하면 굉장히 오래 사용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구매는 했지만 나와 아내, 우리 가족들이 함께 사용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관여 제품으로 갈 수 있고요. 저관여 제품은 여러 번 학습을 통해서 습관적으로 빨리빨리 살 수 있는 거를 저관여 제품이라고 부릅니다. 라면이나 생필품 같은 거, 이런 거를 저관여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소비자의 구매 행동 이 5가지 단계를 어린 자녀들에게 학습을 별로 시켜주지 않는다라는 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시기부터 아이들이 학용품을 사든지 옷을 사든지 어떤 물건을 살 때 문제인식이 있으면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할 수 없게끔 부모님들이 바로 물건을 손에 쥐어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현명한 소비 습관을 형성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과자를 사든 포켓몬 빵을 사든 학교에 필요한 준비물을 살 때 아이들이 문제인식을 하고 정보를 찾고 대안평가를 하고 구매를 하고 구매한 결과가 만족스러운지 불만족스러운지 이런 연습을 지속적으로 시켜주는 게 커서 아이가 보다 부자가 될 수 있고 현명한 소비 습관을 형성하는 성인으로 자라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